to the left.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 장애물을 돌아서 가는 거와 같은 똑같은 것만을 할 거라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이제 반전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AI 로봇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부연 설명에서 지금 대조 방식으로 지금 글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일반 로봇은 어떻다? 그냥 동일한 단순 플러스 반복 작업만 수행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AI는 대조적인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제가 단어 하나 알려주면요. 아까 fixed 얘기했잖아. fixed, 고정된 거. 그럼 fixed의 반이어가 뭔지 알아요? fixed의 반이어가 뭐냐? flexible이에요. flexible. flexible이 뭐야? 유연한 거잖아요. 유연하다는 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 이 둘이 반이어 관계. 알겠죠? 자, 다시. 그러면 AI 로봇이라는 건 can do two things. 두 개를 할 수 있대. 그 두 개가 뭐냐면요. The normal robot cannot이니까 일반적인 로봇이 할 수 없는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릴 수가 있대. 그리고 두 번째, learn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동일하고 단순한 단순하게 반복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뭐가 가능하다? 판단이 가능하대요. 플러스 뭐가 가능하다? 학습을 하게 된답니다. 학습. 됐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가 된다는 거죠. 됐어? 제가 그 원래 처음에 대학 갔을 때 제가 공대생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영문과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공대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맨 처음에 제가 대학 가기 전에는요, 저는 전자공학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처음에는 신소재공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나랑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때려치고 이제 딴 학교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 제가 전자공학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고등학생 때부터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독학을 많이 했어요. 뭐 랍밴 같은 것도 해보고 이제 뭐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내가 뭐 AI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못 만들고 예를 들어서 미로 같은 거를 실제로 설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뭐 길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이제 그 만든 그 자동차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 프로그래밍해서 이제 이게 센서가 아니고요. 이 벽에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까만색, 여기는 까만색이고 여기는 하얀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까만색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거는 단순 로봇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얘는 이쪽으로만 틀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틀어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경로를 바꿨어. 이걸 삼거리로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쪽으로 안 가고 얘는 일로만 가는 거예요. 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막혀 있어. 여기는 뚫려 있고. 그럼 그러니까 일반 로봇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으로 가서 막혀서 여기서 엥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일반 로봇. AI는 어떨까요? 갔더니 막혔네? 유턴해갖고 이쪽이 뚫렸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한번 막혀있던 여기가 길이 막혀있구나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얘는 그 학습을 자기 내장된 프로그램에 축적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할 때도 이제는 아예 이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막혀있다라는 데이터가 누적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I는 결국 뭡니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로봇은 판단이 안 되죠. 그냥 단순하고 무식해요. 그냥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보자면 It does something different 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it이 아니라 if일 텐데 이거 잘못 it으로 나와 있나? it will 두구나. 못하네요, 소리. 이 두가 말이 안 되잖아. 이 does도 아니고. 자, it will do something different. 자, 다른 행동을 할 것이랍니다. 그것은요. AI 로봇이겠네. 그러면 AI 로봇은 다른 행동을 할 것이래. Each time은 every time 또는 whenever랑 같은 뜻이에요. 뭐뭐 할 때마다. A situation is faced.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다르게 행동을 할 것이랍니다. 다르게 행동을 할 겁니다.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AI는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왜? 판단해서 학습했으니까.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AI 로봇은요, may try, 시도할 수 있답니다. To push the obstacle. 자, 그 장애물을 밀어버리는 거야. out of way. 그 길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버린다거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make up a new route. 자,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목표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답니다. 되게 다양하게. 어떤 이렇게 가는 길목에 장애물이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그냥 꺾어버리는 게 다였는데 얘는 밀어버리거나 잡아서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더 나아가지 말자 목표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는요. 얘네들의 차이점은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학습해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대충 이런 말이 나와야겠네요. 됐어? 그러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유연함에 관련된 단어가 일단 없거든요. 1, 2, 3, 4, 5에. 그러면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말을 바꿔야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답을 체크해 왔을 텐데 답을 몇 번으로 하셨나요, 혹시? 몇 번으로 했어요? 몇 번? 3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Adapt to each environment예요. 자, 얘가 왜 정답이 되냐면요. 아까 위에 있는 거 다시 보자면. 자, adapt는 뭡니까? 적응한다는 거죠. 같은 말로는 adjust라고도 합니다. adjust는 똑같이 뒤에 쳤어요. 자, 뭔가에 적응한대. 야,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 말해줄게요. 내신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모의고사나 외부 지문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adaptive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adaptive. 그럼 이게 해석하면요. 적응적인 이렇게 나와요. 적응적인. 근데 적응적인이 뭐예요? 이게 뭔 뜻이야? 여러분, 적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적응? 상황에 맞게 변화한다. 이게 적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학원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어. 왜? 적응하느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담당 선생님이 바뀌어서 초반에 좀 힘들어. 왜? 나한테 적응하느라. 적응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에 맞춰서 변화한다. 이게 적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에 맞춰서 변화한다는 거는요. 말 그대로 변화를 할 수 있냐 없냐. 변화를 할 수 있는 건 AI 로봇이었고 변화가 안 되는 건 노멀이었습니다. 됐어요? 앞에서 나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판단을 내리고요. 학습을 해서 그래서 적응할 수 있냐고요. 변화할 수 있냐고. 이 여부가 바로 AI와 노멀 로봇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변화, 유연성에 관련된 건 가장 가까운 게 adapt to, 뭔가에 적응한다, 맞춰서 변화한다 라는 뜻을 가진 3번만 정답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나머지를 좀 보기를 보자면요. 잠시만. 나머지 보기를 보자면 understand what is decided. 그럼 결정된 것을 이해한답니다. 얘들아, 결정된 거를 이해하는 거. 결정된 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네요. 정해진 건 뭡니까? 노멀이잖아, 노멀. 그렇죠? 이게 아니죠. 2번은 perform task accurately. 자, 어떤 과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답니다. 정확하게 수행한다는 거는요, 둘 다의 설명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AI와 노멀 로봇의 차이점이 정확도, 정밀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유연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아예 내용이 다르고요. 4번은 act according to programming. 자,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행동하는요. 이거는 사실 오히려 노멀 로봇에 가깝지 않을까요? 프로그래밍에 따라 행동하는 거. 5번은 transform the surrounding situation이니까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답니다. 주변 환경까지만 봤을 땐 그럴듯한데요. 주변 환경을 바꿔버린답니다. 변형시킨대요. 주변 환경을 변형시키는 건 아니겠죠. 환경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아니다. 그러니까 5번은요. 트랜스폼만 아니었으면은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래 있는 질문 1, 2를 1, 2, 3까지 해서 여러분이 쓴 답과 제가 쓴 답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수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자, 1번 문장에서 윗글의 중심 소재를 찾아 한글로 써라. 제가 아까 썼었죠? AI vs 노멀이었어요. 됐어? 그래서 AI 로봇과 보통 로봇의 차이점이 이 글의 주요 소재였다. 2번. 자, 3, 4번 문장이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을
2번 문장에서 찾아 영어를 한 단어로 쓰고 해석해라 라고 했습니다. 2, 3번 문장, 그러니까 3, 4번 문장이라고 했는데 잠깐 보시면요. 지금 5번 문장부터 내용이 반전되죠. 그러면은 3, 4번 문장에 즉 예를 들어서 라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노멀 로봇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멀 로봇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는 건가? 바로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deterministic, 결정론적인, 이미 정해져 있는. 됐어?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행동을 보인다 했잖아. 이미 정해져 있는 행동이 뭔데요? 항상 똑같은 결과물을 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것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뭡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deterministic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deterministic, 결정론적인.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3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예시로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문장을 찾아 번호를 쓰래요.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자,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건 뭐였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유연함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유연함에 관련된 거는 노멀 로봇이 아니죠. 그러니까 AI 쪽 일단은 5, 6, 7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 일단은요. 자, 근데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몇 번이냐? 일단은 7번으로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AI 로봇은요. 경로에서 장애물을 밀어내거나 새로운 경로를 만들거나 목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지금 질문 자체가 예시로 가장 잘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시를 말하는 7번 문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사실 5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 자체가 예시로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던 7번만 정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 봤는데 오늘 배웠던 거를 좀 정리하고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이 독해 지문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목표를 잡자. 하루에 하나씩만 알아가자. 많은 걸 바라잖아요. 하나씩만 기억하자. 하나씩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는요. 아까 주제문과 부연 설명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제문은 어떻다? 포괄적이고 비유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러하다. 부연 설명은 구체적인데 갑자기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다. 이 얘기했었죠. 요것만 기억하자고요. 오늘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풀 때 푸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것만 알고 가도 돼요. 이거를 알고요. 여러분께서 다음에 숙제를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세요. 8번 지문 같은 거를 딱 볼 때 처음에는 small request 어쩌고 나왔단 말이야. 처음에 잠깐만 봐봐. 잠깐만 보면은 왜 봐봐? 처음에는 small request 어쩌고 나왔어. 근데 갑자기 sales person이 나왔거든. 여기 sales person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근데 sales person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야? 예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여기서는 for instance가 있으니까 예시란 걸 알 수 있잖아. 이게 없어도 얘가 예시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서 또 더 sales person 나왔네. 아, sales person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sales person이라는 건 판매원이니까 뭔가 사고 팔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 그래서 purchase 얘기 나오고 purchase 얘기 나오고. 됐어요? 계속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뭔가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예시 시작부터 sales person부터 문장 끝까지 계속 나오고 있네. 왜냐면 뭔가 여기에서 뭐 이제 7번 문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뭔가 구매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은 얘는 첫 문장이 주제이고 2번 sales person부터 끝 문장까지가 다 부연 설명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도 안 했어요, 지금. 해석도 안 했어. 근데 우리가 그냥 구성만 보고 주제는 이런 특징, 예시는 이런 특징, 이 구성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벌써 보는 게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2번부터 7번까지는 다 부연 설명이고 첫 문장이 주제에 가까울 테니까 이 주제의 빈칸이 지금 뚫려 있고 이 빈칸에 대한 정답을 알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거에서 뭔가 단서를 얻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고생들 하셨고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이 1월 3일이죠? 화요일. 네. 숙제는
지난번에 보자. 일단 구문 독해는요 10쪽, 12쪽, 14쪽이 있네요. 10, 12, 14 구문 독해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15쪽까지 풀었었군요. 그러면 17쪽, 그 다음에 19쪽, 21쪽까지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독해 시간에 추가 변형 문제를 드릴 건데요. 여기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똑같아 보이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제 문제지고요, 하나는 정답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문제지를 먼저 나눠드릴게요. 잠시만요. 뒤로 좀. 자, 여기 뒤로 주시고요. 자, 정답지를 나눠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문제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 글의 주제문에다가 색깔펜으로 표시를 하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어디가 주제문인지를 표시하고 문제 풀라는 소리예요. 주제문을 알아채는 방법은 오늘 실컷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들이 전부 다 제가 대입하는 만 나왔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변형 문제를 뭐만 드릴 거냐면요, 딱 이렇게 드릴 건데, 첫 번째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글의 목적 이런 거 있죠. 이것들을 대부분 넣었고요. 이 외적으로 넣은 게 두 개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해서 그 밑줄 쳐준 게 무슨 의미냐 그 문제 있죠. 그거랑, 그리고 세 번째가 요약. 이 글의 요약을 하면은 어떻게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 문제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만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뭐냐? 전부 다 주제가 중요해요.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주제에다가 표시를 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주제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다 하시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 답지를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지에다가 주제문을 다 표시해놨어요. 다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주제문 표시된 거, 그리고 정답,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나눠드리는 게 정답지인데요. 똑같이 생겨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표시를 해주세요. 뭐 정답지, 답지 뭐 이렇게 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숙제 말씀드리면, 그 변형 문제 프린트 1회차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요 지시대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질문할 거를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 체크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제 뭐 정답은 맞았어. 정답은 맞았는데 내가 표시한 주제랑 답지에 나와 있는 주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얘가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왜 얘가 주제지? 이런 거를 좀, 이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너네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체크해서 뭐 수업 전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수고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